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휴지기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우리 문제 30번입니다. 자, 문제 30번을 보시면 다음 거푸집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것 거푸집 공사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1번에서 다층 구조인 경우 동발은 최소 2개층. 여러분 거푸집 할 때 다층은 반드시 거푸집을 몇 개층에 설치해 주는 3개층에 해야죠. 최소 몇 개층? 3개층이에요. 요거라니까 요거. 요 3자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런 다층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아파트는 여러 가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층이에요. 다층 구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거 슬라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밑에다 뭘 대야 되냐면 자, 동발이나 자, 어떤 지주나 이런 걸 대는 거죠. 지금 이거잖아요. 동발이 이게 동발이에요. 동발이. 동발이를 다른 말로 한문으로 지주, 영어로 서포트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 콘크리트는 이 슬라브는 요 전체 무게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타설된 상태냐면 보통 많이 돼봐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이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도 또 뭘 대요? 동바리를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나오려면 최소 며칠이 걸리냐면 28일 걸려요. 그러면 얘는 한 며칠 정도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한 보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럼 여기 한 7일 정도 걸렸으니까 약 한 22일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럼 얘도 아직 덜 굳었다는 얘기예요. 덜 굳었으니까 얘를 받치고 있어야 되는 뭔가 또 즉 동바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대줘야 된다고요. 물론 거푸집을 다 띈 상태에서 다시 이 동바리를 다시 대줘요. 이렇게 몇 개층에 여러분 지금 대줬어요? 3개층에는 대줬잖아요. 그래서 몇 개층이라고요? 3개층.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자, 얘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온도가 0도 시할 때는 거푸집 존치경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추울 때는 안 그래요. 세 번째, 슬라브 및 포 밑의 거푸집은 단층 구조에서는 설계의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압축 강도가 14메가파스칼 이상 경우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층 구조일 때는 설계의 기준 강도 이상일 때 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바닥판과 보의 중앙부는 보통 300분의 1 정도 지켜 올려서 자,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하중이 많이 받는 곳은 나중에 떼야지만 하중을 적게 받는 곳은 먼저 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중이 적은 곳을 먼저 떼고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은 나중에 뗀다. 그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이 지금 틀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1번. 자, 콘크리트 공사에서 진동기 효과가 가장 좋은 콘크리트. 자, 보실래요? 여러분,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야 돼요. 근데 진동기를 쓰는 이유가 있죠. 진동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공간을 메꿔야 돼요.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자, 근데 무슨 공간이에요? 지금 콘크리트 타설해요. 타설할 때 여러분, 콘크리트가 되면 여러분 지금 된 비빔이 좋잖아요. 되면 잘 안 채워지거든요. 이때 뭘 써요? 진동기를 써줘야 된다고요. 결론은 진동기 효과가 좋은 콘크리트는 뭐냐면 효과가 좋은 콘크리트는 묽은 것보다 된 비빔이 좋아요. 된 비빔. 어차피 묽은 건 지가 알아서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르니까. 그러니까 된 건 잘 안 들어가니까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진동기. 그러면 진동기를 쓸 때는 묽은 콘크리트보다 된 콘크리트가 좋아요.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야, 너 된 빔으로 된 콘크리트를 찾아봐라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1번 볼까요? 1번 지문을 보면 부배합. 자, 부배합이고, 자, 슬럼프가 작은 거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실래요? 여러분, 부배합이 됐다는 얘기는, 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죠. 부배합되면 여러분 강도 크고 균열 크고, 그 다음에 뭐가요? 시공연도가 크죠. 시공연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건 질다는 얘기죠. 묽은 비빔이에요. 묽은 거. 그래서 부배합은 아니죠. 자, 슬럼프가 작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보다 이렇게 더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된 비빔이 돼요. 요건 맞아. 슬럼프 값이 작은 건 맞아요. 그런데 1번 부비합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물시멘트 비가 크고 물시멘트 비가 커. 여러분, 물시멘트 비가 크다는 얘기는 묽다는 얘기죠. 요거 묽은 거예요. 그러면 너 틀렸네. 자, 그럼 자, 슬럼프 값이 작은 건 요건 맞다고 그랬죠? 여기 맞아요. 작은 게 여러분 된 비빔이 돼요. 자, 세 번째. 자, 빈비압. 빈비압은 강도 작고 균열 작은데 뭐가 작냐면 여러분 시공연도가 작아요. 시공연도가 작다는 얘기는 시공연도가 작다, 나쁘다는 얘기는 여러분 된 비빔이 돼서 그렇죠. 그러면 요거 맞죠? 지금 요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슬럼프가 작은 거. 슬럼프가 작은 게 여러분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 찍어야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왜 틀렸냐고요? 자, 네 번째 뭐가 나와요? 또 다시 부비압이 나오는 거죠. 부비압. 자, 부비압은 질어져서 시공연도가 질어서 안 좋은 거예요. 다음에 슬럼프 값이 큰 거. 슬럼프 값이 크다는 얘기는 질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묽은 콘크리트예요. 묽은.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5번. 자, 물시멘트비가 작도 물시멘트비가 작아. 요건 물시멘트 작다는 얘기는 이건 된 비빔 맞아요. 좋은 거야. 근데 치갑이 큰. 여러분 치갑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 묵냐 되냐고 물으면 이거 묽은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틀린 거죠. 이렇게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2번. 자,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무슨 그림이에요? 기둥에 관련된 얘기죠. 기둥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근이에요. 지금 그리는 것들이. 자, 이걸 감싸고 있는 철근 있는 거죠. 이게 기둥에서는 띠근, 대근 또는 후프근이라고 하겠죠. 자, 요 철근이 크기가 HD 뭐예요? 고장력 이형 철근 13mm인데 A 지금 200이라고 나왔어요. 다음 여러분 요 철근 우리 교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번 8-HD35 8개 있다는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죠? 자, 고장력 이형 철근 35mm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자, 얘는 니은번이네요. 니은번. 자, 볼게요. 1번. 기억의 철근. 여러분, 기억 철근 뭐예요? 주구는, 자, HD35를 8개 배건한다. 8개 배건하는 얘기죠. 자, 맞습니다. 두 번째. 자, 니은의 철근은 수평력이란 전단력 보강. 여러분, 이 니은 철근이 뭐였어요? 이게 띠근대근이에요. 자, 또는 대근. 하는 역할이 있죠.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 수평력에 저항하죠. 또 하나는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이걸 같이 합쳐서 수평력에 대한 전단력 보강.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 피복 두께를 유지하고 또 하나 요 사이로 나중에 자갈이 들어가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콘크리트의 유동성 확보.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자, 다음에 자, 니은 철근의 최소 굵기는 D13 이상을 사용한다.
자, 3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띠근대근의 굵기입니다. 굵기. 자, 이 굵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면 요 주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자, 주근의 크기가 자, D32mm와 D35mm로 나눠요. 그래서 D32mm 이하일 때, 이상일 때. 그러면 D32 이하는 여러분 이형철근 10mm면 되고 또는 이형철근 13mm면 되는 거죠. 이상. 자, 그러니까 지금 몇 mm예요? 35mm니까 몇 mm 써요? 13mm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뭐 D13 이상을 쓴다. 그래서 3번 편도 맞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둥 단면의 최소치는 300 곱하기 400 이상이 된다. 여러분, 이 기둥의 최소 굵기는, 최소 크기는 얼마라고요? 여기 300 곱하기 300이 아니라 요 단면 작은 쪽이 200, 큰 쪽은 여러분 30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둥의 최소 크기는 200 곱하기 3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이 얼마요? 6만 mJ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5번. 자, 기역철근의 순간격. 여러분, 기역철근의 순간격. 요 순간격이라면 요 주근하고 주근 요렇게 있어요. 자, 철근이 요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요 안쪽에서부터 요 안쪽까지 사이 간격을 순간격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격을 지켜주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자갈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요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들. 순간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굵은 골재 최대 지수의 3분의 4 자,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잘못 쓴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최소 25mm 이상이면 돼요. 세 번째는 자, 철근 공칭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는 모르는 거죠. 지금 골자가 몇 미리 쓴다고 안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건 알아. 몇 미리 있어요? 25mm. 그 다음에 여러분 철근 공칭 직경이 몇 미리예요? 35mm죠. 자, 35 곱하기 얼마? 1.5배는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나면 52.5mm가 나와요. 그러면 요 셋 중에 이상 붙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요? 52.5mm로 하는 얘기죠. 어렵죠, 조금. 그렇지만 뭐 굳이 5번 같은 건 제가 지금 계산하라고 안 할 테니까 다른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 정도는. 자, 이리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철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철근입니다. 1번 철근 및 용접만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가공하는 거죠. 상온에서 어떻게 해요? 냉간 가공. 냉간 가공이라 해서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상온에서 구부리트거나 자른 일을 냉간 가공이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할 수 없어. 그래서 D35를 초과하면 절대 겹친 이음은 금지합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서로 끝과 끝을 마주된 맞댄 이음 형태로 진행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정착 및 이음 길이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관대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관대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길이를 초과합니다. 정착 길이 또는 이음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 너무 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할 경우 허용 오차는 소정 길이의 몇 프로? 10% 이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요 10% 알아두십시오. 자, 네 번째. 철근의 피복 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제 및 경지제를 배치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 피복 두께 유지하는 피복 두께 유지용 철물이 있어요.
철물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임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간격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틀린 건 뭐예요? 격리제죠. 경제는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격리제예요. 그럼 너 고임제는 주로 어디에만 쓰는 수평철근에 쓰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얘는 여러분 수평부재인 보라든지 또는 슬라브 바닥판에서 고임제를 설치하고 간격제입니다. 이 간격제는 주로 수직철근에 많이 쓰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벽이라든지 또는 기둥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쓰는 게 여러분 간격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연광과 고광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철근이 아니에요. 겉에서는 똑같지만 사실은요 그 내용상이 정말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섞여버리면 이게 정말 고장력 이형 철근인지 아니면 보통 철근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애초부터 구분해서 쌓아놓으라는 얘기죠. 저장합니다. 그래서 자 33번 문제는 여러분 지금 몇 번이요? 4번이 틀리는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 37번 좀 봐야 될 거예요. 37번. (37번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전단 보강철근 나오죠. 철근 종류가 있어요. 자, 이런 철근은 무조건 전단을 보강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에서 여러분 죽은, 자 똑같은 편이에요. 축방향근이죠. 얘는 전단이 원래 못 버텨요. 자,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주근이 가다가 이렇게 굽어져서 가면 된대요. 자, 이렇게 주근이 축방향 철근은 이렇게 굽어져 가면 되는데 얘는 보통 원래는 각도가 없는데 이 각도가 여기에서부터 몇 도? 자, 그렇죠. 30도 이상이면 돼요. 이상이면 전단력을 보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주근 말고 요 볼을 저 주근을 도와주는 굽힘철근이었죠. 벤트바, 밴드업바. 자, 얘도 30도 이상이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보에서 전단력을 보강하는 기본적인 철근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여러분 느끔, 다른 말로 스터럽이라고 하죠. 이 철근은 원래는 90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몇 도 이상이면 되냐면 45도 이상이면 돼요. 잘 보세요. 요 각도들이 잘 보세요. 시험 문제 만약에 29도로 나오면 틀렸고요. 30도, 31, 32, 33 이렇게 이 숫자보다 많이 나오면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39도 아니면 44도 이렇게 나오면 틀렸죠. 그렇지만 이건 45, 46, 47, 48, 49 이렇게 이 숫자보다 많으면 맞는 게 정답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에서 여러분 전단력을 보강하는 게 띠근, 대근 또는 나선철근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기둥이죠. 기둥에서 이런 철근은 무조건 전단력에 버팁니다. 각도 없어요. 또 하나 와이어메쉬. 자, 원래 와이어메쉬인데 와이어메쉬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많이 써요? 네, 용적 항철망. 자, 용적 항철망. 얘는 무조건 버팁니다. 그래서 볼까요? 37번 문제. 1번 좀 볼게요. 1번. 축방철근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스트럽. 여러분 스트럽이 몇 도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스트럽이 1번은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90도, 45도 더 컸으니까 맞는 거죠. 두 번째. 주철근은 30도 또는 그 이상의 경사로 구부린 굽힘철근. 여러분 굽힘철근 몇 도 이상이에요? 30도 이상인데 그렇게 지금 30도 나왔죠? 맞아요. 세 번째. 축방향철근에 35도 또는 그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는 스트럽. 여러분 스트럽 느낌은 몇 도예요? 45도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35도 이상이라고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표현이 지금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답이 되죠. 자, 네 번째. 굽힘철과 스트럽의 평용. 굽힘철근과 스트럽을 같이 쓴대.
원래 여러분 지금 여기 아무 각도 없을 때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틀린 답이 아닙니다. 5번. 부재축의 직각인 용적 강철망. 여러분 용적 강철망 여기 있죠? 또는 나선철근, 나선철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몇 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에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43번 문제 좀 보도록 합니다. 43번입니다. 자, 다음 도면에서 철근 콘크리트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 그림이에요, 보. 자, 그래서 자, 요걸 감싸고 있는 철근이 이렇게 있네요. 자, 여러분 얘가 스트럽이 되는 거죠. 느끈. 자, 니은번입니다. 다음에 요 철근이죠. 요게 주근이 되는 거죠. 기역번에서 숫자도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까지가 800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400이 됩니다. 자, 기역번 볼게요. 기역번. 자, 기역철근 8개를 순간격 25mm 이상으로 배근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기역번은 자, 순간격 몇 미터라고요? 25mm. 자, 기역번 즉 주근의 순간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순간격. 첫 번째는 25mm 이상. 25mm 이상으로 하거나, 자, 철근의 공칭 직경 이상이면 돼요. 공칭 직경 이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공칭 직경은 여러분 요거 있죠? 이게 16이면 16이 공칭이고, 이게 10mm면 10mm면 공칭 직경입니다. 그러면 25mm는 그냥 나오고, 공칭 직경 몇 mm예요? 16mm니까 두 개 어떤 게 커요? 25mm 하니까 25mm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공칭 직경 25mm 이상으로 배근해야 된다. 맞죠? 두 번째. 기역철근의 이음은 중앙부에선 상부에서, 단부에선 하부에서 이음한다. 여러분 제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철근 여러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주근이 이렇게 밴드바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음의 위치는 여기죠. 이음의 위치는. 이 자리가 이음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 중앙부, 이 자리를 단부, 이 밑에를 하부, 상부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철근의 이음은 중앙부에서는 상부에서, 단부에서는 하부에서 이음한다. 요 표 맞죠? 자, 세 번째. 자, 니은철근은 전단력에 정하라. 사인장 균형이 약하다. 여러분, 니은철근, 즉, 얘가 이름이 뭐예요? 느끈, 스트럽이 되는 거죠. 결론, 느끈, 즉, 스트럽. 얘가 하는 역할이 있죠. 첫 번째, 전단력에 정하죠. 두 번째, 사인장균열, 방지 또는 억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자, 또 다른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 주근의 위치를 고정시키죠. 네 번째, 피복 두께 유지하죠.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봐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는지. 니은철근은 전단력에는 저항하나, 자, 사인장 균형은 약하다. 사인장 균형을 방지, 억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3번이 틀린 거죠. 버틴다고요. 못 가게. 자, 네 번째, 니은의 배근은 일반적으로, 자, 니은이죠. 배근은 일반적으로 400mm여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 간격, 즉 여기에 간격은 조건이 첫 번째, 얘는 보충해.
자, 2분의 1 이하로 하거나 아니면요 600mm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보충이 얼마예요? 800이죠. 그래서 800 나누기 2니까 얼마? 400이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정답? 이하니까 40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mm 하는 400mm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mm 됐으니까 괜찮은 거죠. 자, 다섯 번째. 니은의 HD 10 A300에서 A 요거 너 A300 여기 A가 뭐예요? 백은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백은 간격입니다. 백은 간격을 뜻하는 거예요. 즉 철근에 너 백은하는 간격은 300mm 간격으로 너끈을 백은한다는 뜻이다. 요 편 맞죠?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문제가 52번 좀 볼게요. 자, 52번에 보면 슬라브가 나오죠. 슬라브. 다음 아래 슬라브 백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브가 있을 때 여러분 잘 봐요. 요 단면, 단부, 작은 쪽에 요걸 4등분 합니다. 몇 등분요? 4분의 1로 나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요. 이 4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자, 여기도 4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 즉 가운데 공간과 가장자리, 외측 공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외측 공간을 여러분 주열대, 주열대란 뜻은 기둥주자, 기둥이 열 맞춰져 있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럼 결론 기둥들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주열대. 그러면 가운데는 여러분 주간대라고 얘기합니다. 주간대. 그렇죠? 자, 문제는 이 슬라브가 여러분 빨리 1방향 슬라브인지 2방향 슬라브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6m, 여기는 4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 1방향 슬라브와 2방향 슬라브의 변장비, 즉, 여러분 이거 1방향 슬라브는 란다 쪽이 더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2방향 슬라브는 2가 커야 되는 거죠. 2방향. 자, 근데 이 란다 값은 무조건 단변분의 장변으로 하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 단변 4m, 6m니까 얼마요? 1.5. 그럼 요거 1.5가 여기에 대입을 하라고요. 그럼 1.5가 커요? 2가 커요? 2가 큰데 여러분 요거 성립이 안 되는 거죠. 1.5하고 2가 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는 1방향 슬라브가 아니라 2방향 슬라브라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철근은 백은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백은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결론 요 4분의 1 지점에서 뭐 하려고 하냐면 요 슬라브 철근 주근율 그 굽히려고 벤트가 되죠. 밴딩이 되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슬라브, 이 슬라브 서로 연결하는 요 보강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들어가요. 자, 이게 여러분 2방향 슬라브 철근 백은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위의 슬라브는 2방향 슬라브 맞죠? 두 번째. 자, 주근은 장변 방향으로, 배력근은 단변 방향으로 백은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무조건 주근은 짧은 쪽 철근이죠. 그래서 주근은 단변 방향으로 백은합니다. 단변 방향에. 아셨죠? 그러면 배력근 무조건 긴 쪽이에요. 장변 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을 받으려면 무조건 여러분 짧은 쪽에, 그러니까 단변 쪽으로 넣어줘야 철근이 힘을 잘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요? 주근은 단변 방향입니다. 모든 주근은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주근은 장변으로 돼야 되나? 장변으로 됐다고 했죠. 뭐라고요? 단변. 요 편 지금 틀려 있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지금 틀려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간대보다 주열대의 철근이 많이 발견된다. 여러분, 가운데를 주간대, 가장자리를 주열대죠. 그러면 어느 쪽이 철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가장자리가 더 촘촘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열대, 철근이 더 많이 발견되는 거죠. 이게 지금 3번이죠. 자, 4번 볼까요? 단변막이가 4분의 1지면서 굽힘. 단변에 여러분 4분의 1에서 요 벤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방향 슬라브의 변장비. 이방향 슬라브의 변장비는 어때요? 요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5번에 보면 변장비는 2가 있을 때 이건 같거나 커야 된다. 요거 꼭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얘기한 슬라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브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보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기둥에 관련된 얘기까지 모두 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